경기도 의정중계탑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출신의 염종현 도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이 나날이 변모하고 있는 부천 지역의 지역 현안과 함께 문화체육관광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염종현 의원의 지역구는 부천시 제1선거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염종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를 좀 돌아보셨지요? 네. 최근에 좀 돌아보고 어제도 재래시장 쪽에 좀 가서 현장도 좀 보고 인사도 좀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부천 제1선거구에는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까? 먼저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좀 어려운 측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금년 10월 27일 날 이제 지하철 7호선이 연장선상에 저희 그렇죠.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새로운 부천의 지하철 시대가 열리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워낙에 이제 원도심, 구도심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아주 좀 낙후된 상대적으로 소외된 시급한 현안들이 좀 상당히 좀 많죠. 그렇군요. 그 환경 개선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에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뉴타운 문제, 그다음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제 대곡 소사선, 일반 철도화 문제, 주차장 문제, 문화시설 문제, 또 이 지역이 이제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다문화 가족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현안들이 있죠. 그렇군요. 자,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일단 의원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대곡 소사간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일반 철도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 사업 전반적인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네, 이 대곡 소사선 일반 철도화 주작은 제가 이제 지난 270일의 회기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네. 우선 대곡 소사선은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간 이제 소사 원시선과 더불어 서해선과 이제 궁극적으로 안산 홍성 이게 이제 서해선인데 과 연결돼서 수도권, 충청권, 서측을 이제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가 간선 철도망으로 총 한 136km 정도로 건설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대륙으로 이제 웅비할 수 있는 서해 시대를 여는 남북 간 간선 철도 축 아주 대단히 중요한 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명 대곡은 어디 있는 겁니까? 대곡은 지금 이제 정확히 대곡 소사선의 내용을 보면 부천 소사에서 김포공항을 거쳐서 고양시 대곡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대곡은 고양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시선은 어디서 어디로? 원시선은 지금 이제 건설이 시작이 됐는데요. 안산, 그다음에 시흥. 부천 소사 이렇게 이제 총 한 23.4km 정도 건설되는 게 이제 소사에서 원시에서 소사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소사에서 대곡까지 또 연결하는 게 대곡선. 그거를 그러니까 북쪽으로 더 연결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복선 전철로 돼 있는데 일반 철도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착공이 시작된 원시에서 소사까지 오는 그것은 지금 이제 광역 철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철도로 돼 있죠. 일반 철도. 일반 철도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전액 국비 사회 간접막 시설로 이제 나라에서 인정이 돼서 전액 국비로 이제 건설이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같은 축으로 연결되는 건데 유난히 이제 대곡 소사선만 유일하게 이제 광역철도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산, 시흥, 부천, 고양시 등 한 300만 명 정도 경기 도민이 이용하게 되는데 또한 이제 경기 서부권 발전에 이제 근간이 되고 남북 철도망 연결에 간선 철도 기능을 수행하게 될 텐데 지금 이것이 만약에 광역철도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재정 형편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도 그리고 부천시
고양시 등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약 한 2,500억 정도 사업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반 철도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 100% 국비로 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반 철도는 100% 국비로 건설하게 되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형평성에 좀 맞지가 않는다.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서부권에 한 3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실 거고, 네. 또 이제 그 장차 미래로 봤을 때는 통일 시대에도 대비한 이런 대단히 중요한 그 국가 간선 철도망인데 이것을 그 광역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철도화를 제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형평성 문제라면 그러니까 다른 지역 철도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공을 한 소사 원시설은 지금 일반 철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조 한 5,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전액 국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네네. 근데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철도인데 그거는 광역철도로 돼 있고. 네네. 일반 철도로 돼 있고 이쪽은 광역철도. 이것은 이제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다. 그렇군요. 이런 그 주장을 제가 좀 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곡소사 전철 건설 사업은 그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원래는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하기로 했던 계획인데 지금 연기돼서 아직 사업자조차도 선정하고 있지 못한 이런 그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예산상의 문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2013년도 그 사업 예산 일반 철도 예산 그 교통시설 특별 회계로 이제 편성이 돼 있어야 했는데 지금 뭐 아주 사업자조차도 선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이 대곡 소사선은 오래전에 이것이 그 제가 이제 자료로도 냈지만 2007년 11월 참여정부 때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돼서 사실은 오늘에 이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재 착공조차 못 되고 이런 난관에 지금 부딪혀 있는 것은 이제 일단은 예산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사 원시선 안산에서 지금 오는 거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쪽은 지금 시작이 되고 한쪽은 중단이 되고 이랬을 때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좀 대단히 어려운 두 개 노선이 동시에 개통돼야 좀 불필요한 그 혼란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간 사업자만 선정되면 일사천리로 지금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경기도 그다음에 집행부의 특단의 조치를 좀 요구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또 정확히 하셔가지고 지금 함께 노력해주고 계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두 가지 문제를 좀 짚어주셨는데 예산상의 문제 또 실효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현재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일단 뭐 착공이 되는 시점 그 이전에라도 요거를 이제 광역철도 사업으로 분류돼 있는 거를 일반 철도 사업으로 전환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노력들 하셔야 됩니까? 일단은 먼저 이 상세한 내용을 아마 현재 경기도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을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 5분 발언 이후에 보내주신 그런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제 중앙 기획예산처 이게 이제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상황, 그다음에 관련 지자체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획예산처에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경기도 집행부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경기도에서도 드려야 될 예산을 안 드리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도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일단 선행돼야 될 거고,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테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다행스럽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인식을 하셔서 좀 노력하고 계신데 네. 이런 3박자가 좀 맞아 들어간다면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현재 경기도의 1년 예산 중에 문화체육관광 관련 그 예산이 몇 % 정도나 됩니까? 네. 그 부분이 좀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러울 정도인데요. 적습니까 아주? 네, 저희가 이제 지난 1회 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 도 전체 예산이 한 1조 한 8천억이 좀, 12조 8천억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네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여기 한 약 2% 아이고. 정도, 한 2,510억 정도. 이 문화체육관광을 다 합쳐도 그렇다는 네네, 겁니까?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2%. 그러니까 뭐 너무나 그 상대적으로 미약한, 열악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2천 몇 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2,500억. 예,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왜냐하면 그 뭐 인건비나 이런 거는 그 뭡니까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참 그 진짜 말씀하시기가 좀 송구스러우실 정도겠네요, 정말.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관광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예산이 문화예술 쪽에도 들어가야 되고 체육, 그다음에 관광, 또 저희가 이제 종무, 종교 분야 이런 쪽도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맡고 있는데 분야가 그 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지금 부족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제 실례로 이제 주로 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상대적으로 이제 문화예술 하면은 좀 여유로운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우리 그 경기도 차원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다문화 이런 분들 쪽에 현재 그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노력을 해서 일정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선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잘 아시겠지만 요새 그 이른바 그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것에도 저는 그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문화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흡수돼서 그런 그 정신적인 이런 피폐함도 해소해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저희 이제 김경표 그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3명의 이제 위원이 계신데요. 지금 우리 그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서나 또 업무 보고를 통해서나 도 집행부에 아주 강한 그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 최소한의 그 예산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마음 같아서는 그냥 농성이라도 하고 싶은 이런 심정으로 일단은 저희가 정확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도민들께 설파를 해서 그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라고 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체육 관련 예산 잘 좀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정중계탑이었습니다. 부천시 제1선거구가 지역구인 염종현 경기도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